자, 월요일 매매 복귀합시다. 오늘 가장 그래도 관심이 많았던 종목은 신규주 레몬 헬스케어가 되겠죠. 신규주는 각자의 트레이딩 성향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배포, 수익, 매도에 대한 마인드, 그런 것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는 종목이 신규 성장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먹을 때는 많이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먹어도 적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수련을 통해서 스스로를 다져나가야 되겠죠. 레몬 헬스케어 오늘 3분의 매매, 총 수익률은 47% 이상, 48% 정도 나왔죠. 첫 번째는 17%까지 수익이 나왔고, 두 번째 공략은 10%, 세 번째 공략은 21% 가까이 나왔습니다. 레몬 헬스의 오늘 가장 큰 키워드는 방송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얘는 결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연봉이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로 얘를 버리지 말고 보아야 한다. 왜? 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가 연봉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봐야 한다. 결국은 오늘 레몬에 잘 집중한 사람은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좋습니다. 한 종목에 그래도 45% 이상 나왔으면 오늘 레몬은 나름대로 밥값은 잘 주었다고 봅니다. 레몬도 오늘 당일 수익으로선 좋은 수익을 주었지만은 레몬보다 더 큰 수익을 준 종목이 있죠. 그 종목은 남아토건이었습니다. 오늘 전남 관련주들 바람은 실질적으로 동양 파일이 잡았지 않았습니까? 동양 파일이 먼저 바람을 잡아주었고 그 뒤를 이어서 다른 건축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여 주었는데 우리는 동양 파일과 남아토건을 같이 진행을 했죠. 동양 파일은 남아토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은 위치에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동양 파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밑에 마이너스 한 25% 정도까지 보려고 했던 종목인데 마이너스 20%밖에 못 줬어요. 그런 사이에 동양 파일이 급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주고 들어가기로 했죠. 그 단가는 8,000원 단가였습니다. 총 2번의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가 21%, 두 번째가 47, 8%까지 나오죠. 남아토건은 이 한 종목에 65% 이상이 나왔으니까 이 꼬리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이 종목이 파란 색깔로 굉장한 공포감을 주면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장이 끝나고 나니까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죠. 진행형 캔들은 절대로 그 당시의 모습을 믿었으면 안 된다. 장이 끝나야 그 캔들은 완성이 된다. 오늘 남아토건은 타점도 나쁘지 않았고 수익률도 한 종목에 65% 이상 나왔으니까 아주 데이 트레이딩으로서는 오늘 훌륭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동양 파일 같은 것은 처음에 시초에 바람을 잡고 시작이 출발이 된 종목 동양 파일로 우리가 먼저 진행을 했죠. 아침에 시가로 보았습니다만 시가에서 밀리는 걸 보고 다시 타점을 더 낮춰서 보합을 타점을 잡자. 그것이 유효했다고 봐요. 그때부터 급등을 했죠. 첫 번째 수익이 20%가 나옵니다. 고가가 21.7%까지 올라갔죠. 21%, 거의 22% 가까이 나온 셈이죠. 다시 내려오는 종목을 5장에 다시 딱 그 자리에 다시 내려오죠. 한 번 더 여기서도 15% 이상 나오죠. 간단하게 35%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 오늘 동양이 바람을 잡아주고 우리는 동양하고 남아를 잡고 들어갔습니다만은 금호근설을 할까 남아를 할까 좀 많이 망설였는데 남아 쪽을 한 것이 당일 수익으로서는 상당히 좋았다고 봐요.
오늘 동량하고 남아는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같은 건축 관련주 중에서도 일성건설은 우리가 거의 돌파매매에서 눌림을 기다리면서 진행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건설주 관련 중에서는 지능기업이 먼저 바람을 잡고 시가를 8%를 띄우고 상한가로 바로 내달려버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다른 종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능기업은 일단 보내주고 추후로 일성을 잡고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단가가 좋았죠. 1,700원. 이 타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1,700원 타점에서 바로 상한가로 들어가죠.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죠. 22.6%니까 거의 23% 가까운 수익입니다. 물론 한번 풀어져서 애를 먹였지만은 다시 상한가로 마감은 되어줬어요. 그런데 지능기업은 상한가를 유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일성과 지능은 왜 하나는 풀어졌지만 다시 상한가를 가지고 지능은 지가 먼저 상한가를 갔지만 다시 상한가를 가지 못했을까에 대해서는 오늘 팀원들은 앉아서 한번 이해타산을 놔보시길 바랍니다. 일성건설은 일단은 뭐 상 풀어질 때 절반은 챙겼겠지만 절반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보겠습니다. 내일 수익은 22% 이상 안고 있으니까 내일 또 보기로 하죠. 그리고 오늘 이와 유사한 흐름으로 간 종목 일성건설의 흐름과 그리고 남아투건의 흐름을 아주 혼합한 그 트레이딩 흐름을 통합한 종목이 하나 더 있죠. 그 종목은 마키나락스입니다. 마키나락스 역시도 오늘 아침에 시초가 트레이딩으로 진행을 봤던 종목이지만 바로 가지를 못했죠. 조금 머뭇하다가 움직이는 좋습니다만은 그 폭이 크지는 못했어요. 첫 번째 한 6%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다시 하락하는 종목을 2차로 공략했을 때도 한 5%밖에 수익이 안 났죠. 근데 3차가 문제였죠. 지금 이 상태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면 오늘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단 말이죠. 그래서 낮췄습니다. 약간 낮춰서 하자. 그래서 우리가 24,000원 똑같은 부합 근처입니다만 약간 0.몇 % 더 주고 24,000원을 타점을 잡았죠. 그 밑으로는 굳이 부합이나 24,000원이 똑같은 0%대니까 상관은 없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급등을 해줍니다. 총 수익률이 오늘 마키나라스는 첫 번째 1, 2에 그래도 10% 가까운 수익을 주고 세 번째 공략이 26.6%니까 그 27% 가까운 수익을 주죠. 이 한 종목만 해도 35%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건 상한가까지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을 안고 상한가를 보유하면 든든하죠. 이놈도 역시 내일 일성건설도 22% 정도 수익을 안고 있고 이놈도 26% 정도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일 또 봐야 되겠죠. 봅시다. 내일. 삼화전자는 전 거래일에 상매매로 보유를 한 종목입니다. 상한가로 보유를 해서 오늘 21% 가까이 올라갔죠. 그럼 당일 수익으로서는 20% 정도면 상매매 수익으로서는 준수한 수익이죠. 당일 수익으로서는. 그런데 오늘 삼화전자는 상매매 팀들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지만 데이 팀들도 같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데이 팀들이 더 수익이 좋았죠. 총 3번의 매매가 일어납니다. 이 부합이 여기가 포인트가 참 좋았죠. 잘 잡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뭐 상매매 수익이나 데이 수익이나 똑같죠. 첫 번째 수익이 벌써 20% 나오고 다시 또 지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수익이 또 한 7%, 시가가 7%대니까 또 한 7% 가까이 나오죠. 또 내려옵니다. 세 번째 또 한 12, 3% 나옵니다. 13% 가까이 나왔죠. 이 한 종목만 해도 총 3번의 매매했지만은 거의 40% 가까운 수익이 나왔죠. 그럼 상매매 수익 20% 따지면
거의 이 한 종목에서 60%는 수익이 나오는 셈이죠.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남 관련주들 쪽, 거슬 관련주들 빼고 나면 시장은 거의 완전히 아주 급락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거의 황폐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종목에서 이런 수익이 나온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죠. 삼화전자도 한 종목에서 60% 가까운 수익이 나왔으니까 지혜할 짓은 했다고 봅니다. 조화제약 역시도 전일에 상매매로 보유를 한 넘은 종목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늘 고점에 보면 23%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만한 스타일은 종목은 아니었음에 불구하고도 이 정도 가져왔다는 것은 오늘 조화제약은 운이 좋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상매매 수익으로서는 나쁘지 않았고 흘러내려온 종목을 대의로 다시 간단하게 한 번에 진행했지 않습니까? 기다렸다가 23%까지 올라온 종목을 중간에 손 안 대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부합해서 딱 한 번 10% 수익으로 마무리 짓고 이 종목은 끝이 나죠. 이 종목도 이런 스타일 매수 가장 간결한 겁니다. 상수익 먹고 대수익 먹고 그리고 마무리. 많은 종목을 한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화제약도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저스텍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감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 종목도 전일에 상매매로 보유를 한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상매매로 보유한 종목이고 신규 우조라서 조금 기대감은 있었는데 실망스러웠죠. 시가 10%를 띄어가지고 잠시 튀어준 게 1% 뛰었 1%. 11%까지밖에 못 갔죠. 그러면 이것은 틀린 거란 말이죠. 이런 애들은 더 못 가거든요. 그런 점은 좀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는 저스텍은 조금 한번 요즘 시장이 워낙 출렁거리니까 이런 신기주에서 한번 승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신기주의 매물이 전부 다 막힌 나락수로 다 돌아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뒤에 한 번쯤 우리가 14,500 2차 전략으로 14,500을 잡고 한번 보자고 했는데 여기서 진입한 사람은 그래도 7, 8% 정도 수익은 나왔을 겁니다만은 이것은 여기까지 내려온 폭이 있으니까 한 5% 정도 빠졌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정은 하진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은 좋겠죠. 저스텍은 상수익 10%로 마무리합니다. 베너티에날 오늘 점상을 유지해 준 거의 종목이죠. 근데 오늘은 KPM테크라는 종목도 점상을 유지를 했습니다. 둘 다 재료가 하나는 KPM테크는 230원인가 그렇고 베노티에넬은 100억 정도 3자 배정이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100억, 200억 가지고 점상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것이 나타낸 이유가 단점인 것이 뭡니까?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얼마나 시장에 다른 이슈가 없고 하이닉스나 반도체 이런 애들 빼고 나면 이슈가 없으면 100억짜리 200억짜리 점상을 간다는 것은 그거는 얼마나 시장이 안 좋다는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KPM테크는 워낙 물량이 몰리니까 어차피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해봐야 됐지만은 베노티에날은 제가 방송에서도 아니 이런 애가 100억짜리가 점상을 유지하는 건 참 그렇다라고 했더니 역시 풀어지더군요.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11,000원, 1,100원, 1,100원기쯤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 했는데 조금 반등 주다가 한 7, 8% 수익 줬나요? 두 번 정도 수익 주고 마무리됐네요. 첫 번째 한 번, 두 번째. 그래도 이 두 번의 수익을 합쳐서도 그래도 15% 정도 수익을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목에 대한 개념을 떠나서 이것은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죠. 30%에 붙어있던 종목이 7%대까지 막 미끄러졌으니까 그 20% 이상이 미끄러진 거 아닙니까? 20몇 프로 미끄러진 거니까 이건 기술적인 차원으로 본 거죠. 그래서 잠시 해먹고 마무리 짓는 이런 것도 때로는 참 유용하니까 또 힘 좋은 놈 이라고 살아가 상가까지 가거든요. 오늘 CS처럼 말입니다. 오늘 잘 기억을 해놓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매매는 힘든 장
그리고 월요일이었잖아요. 월요일임에 불구하고도 수익률은 상당히 좋았을 뿐더러 내용도 나쁘지 않았다. 수익을 떠나서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마키나락스도 오늘 좋은 선택을 했고, 특히 남아토온 같은 경우에는 승부를 잘 끌었죠. 자, 보유 종목 마키나락스 26% 정도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고 갑니다. 내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일성건설 22% 수익 안고 있으니까 또 내일 또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상매매로 들어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호건설, 금호건설도 상매매로 들어갔으니까 내일 또 봅시다. 그리고 DL팜텍은 전 거래일에 상매매로 보유한 종목인데 지금 정지가 돼 있죠. 내일 시작되니까 이 종목부터 내일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파세코도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매매로 들어갔으니까 이놈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니까 모두 애를 좀 먹였습니다만 상은 유지를 해줬네요. 그리고 상팀들은 이렇게 5장의 상에 들어간 종목 될 수 있으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7월달 분매매가 시작이 된 월요일이었는데 시장은 녹록치 않게 흘러갔습니다만은 무난하게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마친 것 같습니다. 내일 또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을 했습니다.